come on.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외전 초보 트레이딩 탈출기 2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자, 2부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부터 새롭게 2시간 편성을 맞아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멘토와 멘티가 한 팀을 이뤄서 매매 대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도 알찬 정보들, 전략들 채워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2부도 역시 멘토와 멘티 네 분 함께합니다. 김재준 에이지 멘토, 최도연, 김희주 멘티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이 네 분들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동안 시장은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세부터 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주요 상품들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6% 상승입니다. 3,12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58% 오름세입니다. 1,18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0.02% 강보합입니다. 40.7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79% 상승입니다. 1,7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61% 상승입니다. 1.135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네 분과 계속해서 트레이딩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부에서는 골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골드가 그래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78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저녁장부터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 네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매도 그리고 우리 희주 멘티만 매수, 두 분은 매수, 우리 두 분은 매도. 자, 지금 먼저 계속 좀 강하게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준 차장님은 골드 신봉자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일단 매도 주셨어요. 그렇죠. 네, 계속 매수로 당연히 보고 있긴 한데 오늘 요즘 한 몇 주간은 사실 특별히 오를 만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꽤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저도 뭐 1900, 2000까지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특별히 뭐 코로나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도 아닐 것 같고 네.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의 이제 골드 매입인데 지금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매입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쪽에 매입세가 들어와야지 골드가 한번 이렇게 크게 점프를 하면서 한 1900, 2000까지 딱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지금의 워낙 지금 자체도 조금 고점이기 때문에 그런 큰 수요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런 밴드 안에 멈춰 있을 것 같아서 밴드가 1800이 1783 정도면은 저는 오늘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돼서 요 근처에 오면은 매도를 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뭐 82, 81 네. 뭐 이 정도에도 매도를 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올라올 거 다 올라왔다라고 네, 보고 네. 계시고 지금 좀 박스권 안에서 밴드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좀 매도를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셨고 그리고 도연 멘티도 같이 매도였죠.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네, 저도 매도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질문인데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지금 멘토님께서 딱히 뭐 이슈가 없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WTO에
의하면은 코로나19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을 했대요. 이런 거는 또 다른 이슈가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의 수요가 뭐 몰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거 그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저는 면역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는 거는 그냥 기자들이 쓴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의심을 끼워 하는 맞추기다. 거고. 그렇죠. 저는 그냥 일단은 코로나 사망자 수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근데 안전자산 수요도 사실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도 캐스터님께서 말씀 주신 뭐 인플레에 대한 해지 수요도 네네.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골드는 뜰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요즘 그냥 한 몇 주간의 상태만 본다면 골드가 조금 밴드 안에서만 등락 없이 약간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그런 점이 좀 있어서 큰 폭의 특별한 그런 수요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골드가 이렇게 1900, 2000을 한 번에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런 그냥 레인지 장세가 유지될 거다. 그래서 안전자산 수요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게요. 증시, 위험자산인 증시와 안전자산인 골드가 같이 동반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하지만 지금 매수의 에너지가 그렇게 좀 크지는 않다라는 의견이시고, 도현멘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WHO에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일일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일부에서도 춘 차장님이 짚어주셨던 거는 이제는 좀 사망률이 낮아지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두 분은 지금 매도 같이 좀 의견이 일치를 했는데 진입 어디서 해보시겠어요? 저희 시장가로 매도해볼까요? 아, 또 시장가 오늘 가죠 또. 또 가죠 또. 네, 네. 저희가 한번 시험적으로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지금 1783선에서 네. 시장가로 매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시장가라고 하지만 오늘 거의 지금 고점이거든요. 그렇죠. 일주 흐름에 따라서는 지금 오늘 거의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춘 차장님은 여기 지금 오늘 올라올 만큼은 다 올라왔다. 오늘의 상승분은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가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전략대로라면. 네, 저는 네, 고점에 근처에 오면은 자, 매도해도 지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도 들어간다요? 네, 매도 들어가 1782.5선에서 들어갔습니다. 네, 1782.5에 네. 매도 한 계약 진입을 했고요. 자, 수익 상황은 잠시 후에 또 확인을 적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놨거든요. 자, 일단 두 분의 매도 진입까지 지금 확인을 했고요. 우리 에이즈멘토와 히조멘티 같은 경우는 매수 쪽으로 보고 계시는데 먼저 에이즈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냥 뭐 포지션에서 전망하기 전에 그냥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600불 정도 왔다 갔다 수익 내고 있거든요. 아까 네네. 80.0에서 이제 부딪히다가 상승세 모멘텀이 계속해서 하방에서 상방으로 압박 들어갈 때 네. 진입을 한 상태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83 라인이 저항선인 건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힘의 부딪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익절가로는 짧게 그냥 80.3 정도로 잡고 그냥 그대로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보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골드 같은 경우 어제 저희가 수익을 제일 많이 냈던 거의 뭐 2,700불 가량 네, 냈었던 네, 네. 그런 종목인데 골드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는 원래 매수 수급이 있어요. 근데 어제장 이후에 매도 수급으로 조금 더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760까지 한번 빠졌던 전례가 있죠. 오늘장 중에. 근데 지금 오늘장 후반부 오후장 들어가지고 다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면서 네. 지금 오히려 매수 거래량이 재증가를 해주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앞서서 이제 멘토님과의 다른 의견 중 하나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기준으로 지금 짧은 오후장 기준으로는 매수에 대한 수급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이거에 차관한 단기적인 매수 플레이가 들어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고가 도전 들어가고 있어서 거의 지금 870불, 1000불 가고 있는데 아마 한 83.5 정도 가면은 네. 1000불 찍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그러면은, 어제 대자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미리 그러면은 저희 지금 골드 짚어보기 전에 미리 좀 진입을 해 놓으셨던 건데, 네. 자, 제가 딱 지금 이거 들을 때 진입을 했죠. 네. 지금 확인을 못해서 어디서 진입을 하셨을까요? 정확한 단가 80.0에서 진입했습니다. 지금 딱 1780.0 상에 에서. 띄워져 있거든요. 네. 이거 잡아주시겠어요? 네.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80.0에서 진입해가지고 지금 세계약 보유 중에 있습니다. 세계약 80.0에 네. 세계약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한 700달러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골드로 굉장히 또 큰 수익을 냈는데 오늘도 어제의 모습이 다시 좀 재현이 되는지. 네, 저희는 그래서 지금 80.3이
다시 매도 추세로 전환될지 지지를 받을지의 기준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80.3에다가 지금 아예 매도에 대한 스톱을 걸어 놓고선 나머지 구간을 버티면은 뭐 떨어지더라도 저희는 그냥 3틱 먹고 끝나는 거고 쭉 크게 가게 되면은 아예 신고가에 대한 돌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런 플레이를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준 차장님의 팀 같은 경우에는 1783.5였나요, 아까? 12.5. 82.5에서 그렇죠. 82.5에서 매도 진입을 했고 지금 그 선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이 좀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여기에 맞고 다시 꺾일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에이즈멘토와 히주멘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좀 늘려가고 있다는 상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음봉 양봉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분 이제 막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5분 봉으로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봉이 5분 뒤에 양봉으로 끝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양봉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음봉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분들은 2번 음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참여는 11시 9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후의 결과는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을 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일단 아까는 누가 맞히셨죠? 아까 저희가 맞췄죠. 네. 자, 저희가 그렇죠. 맞췄고, 아까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양봉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네. 의견 주셨고 그때 양봉으로 전환을 했다가 지금 네. 5분봉으로 보니까 네. 다시 좀 음봉으로 좀 네. 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재밌었던 게 그때 이제 다음 봉, 5분 봉에 대해서는 제가 양봉을 드렸던 거고 네. 저는 추세를 근데 바로 이제 업앤다운 들 때 저 다운 드렸어요. 혼자서. 네. 혼자 다운 드렸는데 다운 드린 대로 실제로 매도로 갔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은 5분봉 뒤에 예측과 장기적인 추세, 즉 이제 30분가량 이상의 어떤 추세와는 전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봉에 대해서 드렸지만 네. 추세에 대해서는 매도를 친 그쵸.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매도로 빠져서 내려간 이유가 그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봉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음봉으로 봅니다. 아, 음봉으로 네. 계속해서 음봉으로 보고 히주멘티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역시 음봉으로 봅니다. 지금 추세에서는 계속 음봉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하락하는 지금 매도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준 차장님은요? 저도 음봉으로 봅니다. 아, 음봉으로. 네. 에이즈님이 음봉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좀 딱 꺾인 네.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오고 있네요 지금. 너무 지금 장대 음봉도 크게 나오고 있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승세를 하기는 조금 도박성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도현 멘티는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럼 그 도박성 게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세 잘해요. 분이 틀리시면은 저만 혼자 맞추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봉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어제 제가 희주 멘티님한테 했던 조언인데 네. 세 명이 다 한쪽 방향 들었으면 네, 네. 반대방 그러게요. 한번 든 사람이 모든 포커스를 다 받는다. 자, 지금 홀로 그걸 지금 택하셨어요. 네. 양봉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시간은 한 2분 30초 정도 남아 있네요. 문자는 저희가 9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프로그램 말미에 당첨자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1부와 2부 합쳐서 두 분께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그리고 무료 리딩 이용권까지 증정해 드린다는 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타임도 진행해 보도록 하죠. 골드까지 짚어드렸고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어떤 틱봉, 이제 굉장히 짧은 네. 1분봉, 5분봉 이런 거를 예측하실 때 참고를 드리자면은 이런 봉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제가 한 몇십억만 갖고선 매매 쳐도 틱이 뭐 10틱 이상씩은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틱뛰기를 하시려는 분들 있죠. 그래서 막 짧은 틱수 먹고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네네. 이거 하시려는 분들 절대로 승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는 건 사실 의미는 없고 장기적으로 추세를 맞춰서 내려가시는 방향으로 플레이하시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다라는 건 미리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이거 맨날 5분봉 볼 때마다 네. 이 만약에 돌아오는 어떤 페이가 크다라면은 저도 그냥 실계좌로 이거 쳐가지고 차트 바꿔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건 소액으로도 움직임이 가능한 게임이니까 그렇다는 걸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차트를 보실 때 여러분께 좀 팁이 될 만한 부분들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까 그 봉은 음봉이었다가 지금 양봉으로 전환이 돼서 좀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희 골드가 지금 손익이 1,000불 넘었습니다. 지금 골드 손익이 수익이 $1,0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 네. 화면으로 같이 네. 보여드릴게요.
네, 어제의 데자뷰가 다시 왔는데 희준님이 어제 되게 부러워하셨거든요. 이 골드로 막 수익 내는 그 모습을. 그쵸. 그래서 똑같이 좀 포지션을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와중이고요. 일단 포지션상으로 볼 때 골드에 대한 포지션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급 자체가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플레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전제가 돼줘야 되고 그리고 신고가 돌파를 할 경우에는 그 위로 저항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지금 골드 계속 오늘도 지금 $1,000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굉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청사는 어디를 보고 계세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냥 입절만 올려가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추세를 가져가실 때는 플레이가 보통 두 가지가 되실 수가 있어요. 네. 정확하게 이제 목표가를 잡고선 가는 플레이. 목표가가 잡힌다는 거는 반대 방향 포지션의 기관들 누군가가 진입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물대가 어딘가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경우에 이제 목표가를 잡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 골드처럼 이런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만 받쳐준다면은 얼마든 공간을 열고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익절가를 올려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익절에 대한 강의는 제가 뭐 다음번에 익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한 번에 드리도록 하고 네. 뭐 일단 오늘은 플레이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가 신고가를 깨고 좀 올라가는 모습들 계속해서 수익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5일 아까 퀴즈 드렸던 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봉으로 네, 5분봉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번 보내주셨던 분들 정답 맞히셨다는 거 확인해드리고요. 도현 멘티만 맞췄네요. 혼자 맞췄네. 역시 혼자 혼자. 맞췄습니다. 이렇게 역시 좀 배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바뀌었어요, 멘토 멘티가.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네. 자, 골드까지 짚어드렸고 저희 유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도 지금 일봉상으로 여전히 빨간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윗꼬리를 일봉상으로 계속 올려세우고 있네요. 0.6%가량 지금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 거래를 연속으로 좀 강하게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우리 내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매수, 두 분 매도. 자, 준 차장님의 전략부터 확인해 볼까요? 저는 매수를 들긴 들었는데 네. 이게 사실 통화가 하루에 0.6%가 오른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오른 그쵸, 거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강해요.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멘티 분께 저는 매도를 치라고 말을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일단 흐름 자체가 진짜 어제부터 상당히 큰 지금 계속 양봉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추세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고 사실 뭐 특별한 이슈는 사실 없어요. 지금 뭐 독일과 프랑스의 그 유럽 회생기금 그쪽 얘기도 지금 살짝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긴 한데 네. 저는 그래도 아직은 유로 쪽이 뭔가 이런 부양책이나 이런 게 아직은 좀 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조금 더 유로화의 그러니까 상승 쪽을 하고 싶고 사실 네네. 아직도 달러 기조가 약세로 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끔 이제 이렇게 그 달러의 매수세가 약간 갑자기 확 오르는 감이 있어서 달러가 가끔씩 이렇게 확 튀고 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달러 약세 기조는 당분간 진짜 길게는 1, 2년까지도 계속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유로도 긴 안목으로 보면은 매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로는 매수로 보는 게 맞지만 오늘은 매수를 들긴 했는데 에이지님도 매도로 들었고 그래서 계속 또 흔들리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매수지만 지금은 살짝 매도를 봐도 되지 않을까. 네, 매수지만 그래서, 지금은 네네. 매도를 봐도 좋겠다. 네, 지금 워낙 뭐 통화치고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불안한 감은 있네요. 매수로 들긴 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는 96.52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도현 멘티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같은 의견이었고 정말 이유도 똑같았는데요. 회생기금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게 다음 달에 또 재개하겠다고 밝혀서 이게 다음 정상회담까지는 계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또 멘토님께서 매도로 이번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매도로 또 진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안하네요. 이건 진짜 불안하네요. 네.
유로는 살짝 매도로 해서 짧게 먹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기엔 또 양봉의 흐름이 좀 센 것 같아서 그렇죠. 에이지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네. 자, 지금 일단 두 분은 뭘 드셨죠? 매도를 네. 주셨어요. 지금 오늘 굉장히 또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유로 FX 올라오고 있는데 다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매도 자리가 있습니다. 어. 네, 매도 자리를 그냥 정확하게 숫자로 불러드릴게요. 1.13775. 네. 1.13775 단가에서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매도 추세에 약하게 내리던 그 단가의 최고 매도 단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역시나 올라왔을 때 저항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이 계속 쌓이면서 매수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장중에도 뭐 별로 청산 없이 그대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은 매도 비중으로 슬슬 전환이 일어나는 와중에 매수 추세를 그냥 밀어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 거래량과의 차트와의 이격이 굉장히 좀 세지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갔다가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플레이 충분히 뭐 일봉상으로 있던 저항선 775에서 한번 가실만 하고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드릴 게 아까 전에 이제 달러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달러 자체가 계속해서 매도 추세를 타다 보니까 유로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포지션, 달러가 매도니까 정반대 차트인 유로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뭐 기축통화 기준으로 통화 바스켓으로 묶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 달러가 만약에 하방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라면은 유로 역시 저항을 받게 되죠.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최근에 이제 유로가 상승세를 강하게 탈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은 홍콩 사태였죠. 홍콩 사태 때문에 홍콩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저통화 가치를 가졌던 기축통화인 유로에 투자를 했던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저통화 가치를 가지고 있던 유로가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좀 탈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달러로 다시 일정 수준을 회복을 했을 때 달러로 다시 환전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유로는 상승하는데 제약이 있어요. 달러도 하락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이 되는 게 어제 얘기를 드렸던 1.14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해도 1.14 라인과 크게 이격을 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나올 경우에는 단순한 매도선들에서 한 번 트라이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그중 하나의 포지션 중 대표 자리가 775이기 때문에 네. 775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손절은 당연히 세팅하셔야 되죠. 저는 뭐 맥스 손절 보통 30틱을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 세팅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775 자리는 현선물 트레이더라면은 매매를 하러 왔다라면은 한번 가보셔야 되는 자리 중 하나다라는 거 필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유로 FX인데요. 1.1377호선 보니까 지난 6월 16일에서의 고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꺾일 것이다 하는 의견 일단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희주멘티는 진입을 좀 기다려 볼까요? 네, 775 단가 대기해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보고 이제 멘토님 의견 따라서 그때 한번 매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 FX 같은 경우는 1.1377호선 매도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점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유로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지금 오일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41.05달러 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봉을 좀 보니까요. 11시 들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흐름에서는 좀 어떻게 타고 가는 게 좋은지 우리 에이지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일과 같은 경우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방향으로 전환해서 가고 있는데 단타 칠 자리가 하나가 있죠. 지금 41.15 자리. 여기서 지금 한번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네. 올라오셨을 때 한번 매도를 가실 만한 자리이고요. 이 자리 뚫고 올라간다라면은 이제 두 번째로 매도 칠 수 있는 자리 한 번 더 있습니다. 지금 1.68 자리. 이렇게 해서 두 번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리에서 한번 매도에 대한 플레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41.03 지나고 있고요. 41.15선에서의 저항 그리고 두 번째로 41.68선에서의 저항 이 두 자리 좀 매도. 단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여기 겹쳐가지고 63이네요. 단가가 63입니다. 네, 41.63에서의 매도 이렇게 두 자리 다시 한번 또 잡아드렸습니다. 자, 준 차장님은 지금 오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저희가 매도 들어간 네.
매수 들어갔죠. 네. 매수 들어간 자리까지 다시 왔거든요. 근데 네. 사실 저희는 그 전에 손절을 당했어요. 그쵸. 그런 종목은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날은. 네네. 오늘은 아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원유 오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저도 사실은 저는 아까도 계속 매수비를 받긴 했는데 네. 뭐 이렇게 손절을 당했다가 다시 또 오니까 네, 저는 좀 다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또 손절을 당하면은 네, 그건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매수뷰긴 하지만 들어가진 못하겠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네. 그러게요. 아까 41.07선 정도에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손절을 좀 걸어놨다가 좀 잘렸는데 뭐 매수뷰는 유지는 하지만 진입은 안 하겠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에이지 멘토님께 질문을 또 주셨는데 어제부터 굉장히 수익이 또 잘 나고 계세요. 네. 지금. 그래서 어제부터 수익이 잘 나시는데 혹시 보시는 지표가 있으신가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어떤 지표 좀 활용하시나요? 지표가 경제 지표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조지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조지표 중에서는 사실 원래 이제 트레이딩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냥 차트랑 거래량만 봐도 어떤 차트의 움직임은 보여요. 네. 그래서 보조지표들을 웬만하면은 다 제거를 하신 다음에 기본 차트에서 나머지 모든 힘들과 거래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이제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거를 보기가 좀 쉽지 않죠. 예, 뭐 시니어 트레이더들은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깔고 보셔야 될 것 중 하나는 RSI 같은 것들 깔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딱 하나예요. 보통 이제 막 이거 가지고서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희는 이제 항상 시스템 트레이드 기업이다 보니까 이 수학으로 막 접근하거든요. 네. 보조 지표도 막 수학으로 풀고 하다 보면은 이제 RSI 같은 경우는 가속도에 대한 얘기로 풀 수가 있습니다. 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힘은 이제 곧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얘기로 풀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가속도가 강화되고 있는지 약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RSI 차트 가지고 최고점으로 힘을 냈을 때 힘이 강화되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매수로 수익을 쭉 냈었는데 네. 골드가 지금 매수를 한 번 더 추세를 쫙 올렸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딱 그어봤는데 고점들만 연결한 선을 딱 그어봤죠. 자, 근데 이 선의 각도가 증가한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자, 증가했다라는 건 뭐죠? 가속도가 오히려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를 차트상으로 저희는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이거 캐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차트를 RSI 값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여기서 증가를 했구나를 또 똑같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니어 트레이더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거래량에 대한 분석들을 보실 수 있는 지표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RSI다 뭐 이 정도로 얘기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보조 지표들을 막 무한정 신봉해가지고 거래하시는 거는 저는 다 비추드리고 웬만하면 이제 이런 거래량의 변화가 있구나를 차트로 보실 수 있다라면 그땐 보조지표 그냥 다 빼고 그냥 차트 자체의 가격 부분만 존중하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이제 트레이더들끼리는 이제 보조지표 많이 깔면은 저 친구 아직 좀 못 보는구나 막 이렇게 여기긴 하는데 뭐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다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 정도 보이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오히려 뭐 많은 보조지표를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뭐 거래량과 같은 좀 네. 기본적인 부분들을 보고 트레이딩을 한다 이런 네네. 이야기시네요. 네, 사실 저희가 시스템 트레이드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 어떤 기업보다 보조지표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 만들 때 보조지표를 다 까서 수학으로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하고 나면은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이 남고 쓸모없는 것들이 막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강의할 때도 한 번 더 얘기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보조 지표와 관련한 이야기들 해주셨고, 뭐 기본적인 부분을 또 본다고 하시니까 뭐 옛날에 우리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국영수만 기본으로 하면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챙겨 가시고요. 자, 유로까지 저희 짚어봤고, 다음은 구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구리 오늘 상황이 좀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오늘 일봉상으로는 좀 보합권입니다. 지금 2.6525 지금 보합권 지나고 있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준 차장님은 그래도 구리를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구리는 저는 뭐 계속 매수로 봐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뭐 계속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네. 뭐 이렇게 차트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황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아직 그 말씀드린 그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진행 중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바이든도 대선 공약에 어차피 있어요. 인프라 투자가.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뭐 트럼프가 재선을 하던 바이든이 새로 대통령이 되든 인프라적인 투자는 향후 뭐 2, 3년 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긴 악목으로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저점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선물은 또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쵸, 에이지님 네. 말씀처럼 이게 하루하루 차트의 수급량에 따라 이게 네네.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단기 투자를 하실 때 제 말을 참고하는 거는 너무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냥 시향적인 그냥 얘기를 참고하시고 네. 에이지님의 이런 단기적인 이런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그쵸?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저는 이런 구리 같은 종목은 계속적으로 매수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좀 뭐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한 부분, 뭐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좀 장기적인 매수뷰는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리와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아까 그 나바로 무역정책국장의 발언이 있을 때 구리도 함께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금 조금 회복을 하다가요. 지금 한 9시 반경에서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에이지멘토니 같은 경우는 구리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구리 같은 경우는 이미 매수 포지션이 나왔어요. 지금 6405, 2.6405 자리가 워낙 강한 매수 지지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맞고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 자리까지 내려와서는 이제 거래가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수에 대해서 홀딩을 가시면 되고. 네. 자, 근데 구리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중국의 수급량이 회복되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저항을 드렸던 선이 있어요. 어제 저항을 드렸던 게 기존에 지금 매도에 대한 위치가 있었던 지금 6,200선, 6,200선가량에서 저항선을 형성을 시켰었고 지금 아직까지 구리가 이 영역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도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깔려 있다라는 거는 유념은 하시되 매수에 대한 포지션 위주로 내려올 때마다 가고를 반복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구리에 대한 수급량이 대부분 다 중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미국장이 어떤 폭락이 나온다거나 어떤 미국장의 수급이 변한다고 해서 구리로 이게 바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착오를 하시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리는 상장은 지금 CME 어떤 거래 상품으로 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수요층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요층에 대해서 항상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명확하게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사실 과거에는 LM이라 그래가지고 런던 거래소에서 어떤 대부분의 메탈 거래들을 중개를 많이 했고 네. LM이 즉 영국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이 대부분의 이 금속 시장을 움직였는데 그쵸. 지금은 그 수요층이 대부분 다 중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공장이 얼마나 재가동됐는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막 더 추가로 막 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매수 포지션이 너무 지금 잘 가고 있어가지고 다시 내려올 경우에 갈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막 6115 이런 자리까지 굉장히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좀 굉장히 많은 대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405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홀딩을 가시되 목표가는 1차적으로 6725 정도까지 보실 수 있겠다. 이 정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반등 자리가 나왔습니다. 매수 진입하는 자리가 이미 좀 지나갔고요. 2.6405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2.6725까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신규로 지금 따라가는 거는 좀 무리인가요? 지금 따라가는 거는 좀 무리이고요. 매도 포지션으로 막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매도 포지션은 오늘 장에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매도 포지션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리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은 제외하고 가셔라. 좀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매도 쪽은 조금 보지 말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사실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이제 이 매매 포인트를 막 다 발송을 하고 오거든요. 이제 톡방에서도 막 발송을 하고 와요.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여기서도 이제 해외 선물의 신에 대한 뭐 톡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쪽으로도 한번 발송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런 포지션들이 거의
메인장이 스타트하기 전에 한 8시에서 9시 정도에 미리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메인장 거래 타임 이전에 설정한 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시는 거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려 관련해서는 일단 중국 측의 수요를 같이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아까 전달을 해드린 점 확인해드리고요. 근데 지금 오늘 아까 진입했던 우리 히주멘트의 수익 상황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골드 지금 82 라인에서 익절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지금 청산을 하셨어요, 수익 82 청산으로 라인에서. 빠져나왔고요. 지금은 반대로 나스닥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손익 상황 잠깐 볼게요. 네. 나스닥 함께 같이 보죠. 자,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약 345불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게 저항 영역대가 오늘 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선 중 하나가 200 라인이었고 보시면은 이제 매물대가 쭉 쌓여 있는 라인이죠. 네. 지금 이쪽 차트 보셔도 매물대가 쭉 쌓여 있던 라인이 자, 좀 종목이 다른 종목으로 돼 있는데 나스닥으로 전환해서 보시면은 네. 자, 나스닥에서 여기 저항대가 계속해서 깔려 있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대가 200 라인이었고 지금 200 라인을 아예 돌파를 한 상태예요. 네, 돌파를 해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저항선이 위로 사라지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홀딩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플레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이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손익 벌써 500불 넘어서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200선에 맞고 떨어졌던 이유도 이것 중 하나예요. 네,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200선에서 윗자리에서 맞고 떨어졌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그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세를 쭉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나스닥 지표 볼 때는 10185 자리에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을 드렸는데 지금 200선을 저항선으로 봤지만 그 자리를 강하게 지금 뚫고 올라가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로 매수 전환으로 매수 쪽으로 좀 포지션을 전환하는 이런 전략들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춘차장님 아까 나스닥 어떻게 보셨죠? 아까 매수였죠. 매수로 보셨죠? 혹시 네네. 진입을 하셨나요? 아까 진입해서 조현민 저희가 되게 짧게 160불인가 먹고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네. 그냥 그 뒤로는 다시 안 보셨고 네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또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긴 한데 아까를 왜 익절을 했을까요? 네, 그게 너무 소심해서 문제인데 일단 지금 저는 사실 지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나스닥에서 대해서는 더갈수 1% 있다. 이상 항상 가도 이상하다고 안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나스닥 이런 기술주에 대한 수요는 네. 그냥 어쩔 수 없는 수요예요. 이건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된 면이 있긴 하지만 그쵸. 원래부터 있던 수요였고 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그냥 원래 있던 수요가 더 더 주목을 그냥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끝나도 전혀 뭐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스닥은 언제든지 그냥 고다. 그렇게 봐서 저는 지금도 사실 매수를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쵸. 그냥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네. 조금 그냥 지켜본다는 느낌으로 에이지님의 이런 트레이딩 네. 리딩도 들으면서 그냥 조금 편하게 가면 어떨까. 네. 일단 아까 뭐 나스닥으로 160달러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뭐 그 정도 사실 저희가 뭐 전문가처럼 트레이딩을 해도 좋지만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계약으로 어느 정도 뭐 조금의 수익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수익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저였으면 100불에 손절했어요. 근데 익절, 멘티님이 익절. 익절했어요. 근데 멘티님이 통이 크셔서 좀 네, 계속 뭐가 간다는 있다. 거를 제가 계속 옆에서 잘라야지 이래서 저 때문에 수익이 조금 적어진 것 같아서. 네. 네. 자, 근데 오늘 이제 뭐 지표들도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났어요. 저희가 전달은 안 해드렸는데 PMI가 그래도 아직 50 아래이기는 한데 그래도 예상치보다도 괜찮아졌고 지난달보다는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시장의 지금 영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제로죠, 제로. 지금 네, 상황에서는. 저는 시장 지표는 지금 전혀 뭐 그러니까 진짜 막 예상 외의 지표가 나오지 않는 한은 네.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 빌미를 잡은 거지 시장이 너무 올라온 피로감에 그냥 투자자들이 이때쯤은 한번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서 네. 나온 그런 매물이지 절대 지표 때문에 뭐 매도가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약간 진짜 수급적인 요인을 이렇게
어떻게 딱 찾아서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네. 게 조금 미국 쪽은 그런 게 조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아서 그런 수급적인 측면을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확실히 근데 기관 투자자나 뭐 그런 해외 그런 자산 운용사들은 확실히 근데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늘리고 있긴 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조금 불안하다면 불안한 어떤 요인인데 그래도 아직은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아직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아직은 그래도 많다고 생각이 돼서 네, 아직은 조정을 걱정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유동성으로 흘러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표가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AJ 멘토님과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경제 지표들이 그래도 꽤 괜찮게 나왔어요. 유로존의 경우에도 뭐 좀 예상치보다 다들 좀 좋게 나왔고 미국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로 같은 경우는 워낙 어떤 예측치들을 보수적으로 잡는 국가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유로의 어떤 지표가 호조세로 나온다고 해도 시장의 어떤 대세를 움직일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최근에 유로의 어떤 증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보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메인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통화량의 메인을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로의 지수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지표 같은 경우에도 주택 판매, 뭐 구매 관련 지수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예. 자, 해외 선물 거래하실 때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주택 판매는 가장 저희가 거래하는 종목들과 연관이 없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지표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별 3개짜리를 달고 있거든요. 네. 연관이 없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빼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2개짜리 달고 있는데 생각보다 PMI, CMI 뭐 이런 것들이 최근 증시에 미치는 영향, 뭐 어떤 그리고 다른 통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가 되겠고요. 금융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ADP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이 정도만 차트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인 경제 지표와 비메인 경제 지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거래로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지표들 안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좀 구별해서 판단을 하자라는 의견 드렸고요. 근데 참고로 이런 거 네. 있거든요. 이제 뭐 호주 달러를 거래하신다, 아니면 막 엔화를 거래하신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해당 국가의 금리 결정과 어떤 뭐 그쵸, BOJ면 그쵸. BOJ의 결정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금융 팔각형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거 막 저희 막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모델인데 에이지 시스템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금융시장의 메인이 무엇인지, 사실 메인은 딱 금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 금리를 기반으로 나머지 모든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금융 팔각형에 대한 거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후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많은 정보들 전달을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질문이 하나가 또 더 들어왔네요. 이번에는 천연가스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연가스가 지금 바닥권 같은데 다시 반등이 나올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라고 판단을 해야 할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천연가스는 만년 하락이에요. 네, 만년 하락. 하락이에요. 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천연가스의 소비층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천연가스를 저희가 차에 쓰는 비중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공장에서 천연가스를 쓸까요? 네, 가스는 굉장히 밀도가 낮은 물질이죠. 네. 자, 밀도가 낮은 물질은 운송하기도 힘들고 어떤 연소하는데도 위험성이 커요. 막 폭발할 가능성도 있고. 자, 이러기 때문에 공업용으로도 잘 안 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석유나 등유, 막 중유 이런 것들은 이제 공업용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천연가스는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는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일반 소비자들, 네. 일반 소비자들, 이제 개인들, 이런 가정들 이런 데서 쓰는 게 주로 이제 천연가스 상품이고요. 반대로 이제 원유 같은 상품들은 주로 다 공업용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고, 혹은 뭐 군사용, 항공, 뭐 내지는 뭐 정박하는 선박, 네.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게 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원유가 필요함에 따라서 천연가스도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네, 둘이가 네. 같이 많이 나오게 되고, 원유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급량을 통제하게 되면 천연가스도 수요가 공급량이 줄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번에 폭락장이 딥하게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유가 거의 막 마이너스 44불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원유를 공급을 통제를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천연가스도 생산량이 주는데 소비량은 똑같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다시 이제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게 되면은 천연가스는 많이 나와요. 똑같이. 근데 소비자가 변동이 없습니다. 천연가스는. 자, 우리가 뭐 MC님이 집에서 천연가스로 보일러를 돌리세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천연가스 쓰는 양은 똑같은데 계속해서 국가에서 많이 생산해가지고 더 줄게, 싸게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딱 그 논리예요. 그래서 생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원유의 공급량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또 떨어지고 반복한다. 그래서 만년 하락이다. 그래서 천연가스에서 매수 치는 플레이는 웬만하면 좀 기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수요가 좀 정해져 있는데 공급량은 변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전략을 두셨고 준 차장님도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비슷하게 좀 짚어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업용 수요보다는 대부분이 그냥 저희 소비자들의 난방 네, 수요가 네. 대부분이에요. 5, 60% 이상을 이제 난방적 수요로 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벌써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올해가 가장 더울 것이다. 지금 뭐 러시아는 벌써 뭐 30도가 넘어서 이상 기온이다라고 할 정도로 막 그런데 저도 되게 더위에 약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더위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역대 최고치가 어쩌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매우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까지 지금 뭐 전 세계가 약간 뭐 더워질 거다 그러면은 더더욱 이제 수요가 더 떨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계절적 수요로 한 6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비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는 움직임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뭐 거래량도 없고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큰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천연가스는 아예 보지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섣불리 매수를 들어가도 그거를 끌어올릴 주체도 없고 네. 그냥 아예 수요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천연가스를 할 거면 약간 9월, 10월부터 약간 조금씩 수요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8월쯤에 조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네, 조금 미리 선점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지금은 7월까지는 아예 보지도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어쨌든 뭐 등락은 나올 테니까 일단 뭐 난방에 대한 수요가 조금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네네. 보자라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좀 판단을 해서 보자라는 준 차장님의 의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지금 두 분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이 지금 네. 폭등해가지고 지금 1000불 또 넘었거든요. 아까 아오. 골드도 1000불 넘었는데 지금 나스닥도 1000불 넘었어요. 그래서 네. 나스닥 이제 희주님 또 계좌에 픽스 시켜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청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좋습니다. 청산하는 모습 매도 확인해서 청산까지 끝. 오. 끝났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총 지금 수익이 얼마 됐죠? 지금 약 골드 1000불 정도에 지금 나스닥 1000불에서 약 2000불 정도 도합으로 가져갔다. 오늘도 2,000불.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아까 1200선 돌파할 때 그때 진입을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1227선까지 계속해서 좀 돌파가 나왔어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네.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두 분이 좀 진입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돌파가 중요합니다. 네. 아까도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도 무너질 때 돌파에 대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드렸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저항 영역대 돌파해야 매수에 대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언제나 이 저항 영역대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나서 신고가 신저가를 가는 플레이가 나왔을 때 그때 본격적인 매수에 대한 플레이 이런 것들을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핵심적으로 같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준 차장님과 도현 멘티는 거기서 들어갈까 또 고민은 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안 들어갔는데 저 때문이에요. 다 저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수익을 크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갈 그거죠. 부분은 또 무서우니까. 그거죠. 네. 전략이죠. 좀 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고. 그렇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또 두 분을 또 예쁘게 또 포장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희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병아리 멘티, 최도연 멘티 오늘 처음 또 출연을 하셨잖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많이 떨어서 제 이름을 제대로 얘기했나 모를 정도로 많이 떨었는데요. 또 멘토님들이 또 좋은 정보, 꿀팁 주셔가지고 좀 긴장 풀고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희주 멘티.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멘토님께 너무 수익에 대한 부담을 드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앞섰는데 역시나
정말 멘토님은 대단하십니다. 오늘 또한 이 수익을 정말 엄청나게 또 내주셨는데요. 오늘 다 함께 윤지 멘토님은 팬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옆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뭐 메모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저와 같이 이렇게 트레이더, 초보 트레이더 분들은 함께 방송 보면서 이제 또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또 같이 또 켜가지고 투자하시면서 메모해서 또 이렇게 판단도 참고해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멘티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드렸던 퀴즈 정답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상품을 받게 됐을까요? 먼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당첨자는 3354님 그리고 6432님 이렇게 문자번호 뒷자리입니다. 이 두 분께 돌아가게 됐고요. 3일 무료 리딩 이용권은 6089님, 9979님, 3266님, 6295님 이렇게 네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가 아니고요. 이제 오늘 2시간 동안 열심히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의 신이 스타트됐죠. 네. 제가 아쉬움이 남아가지고요.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